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태성입니다. 원래는 EV6의 오너로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드디어 테슬라 오너가 됐습니다. 박수! 뒤에 보이는 사이버 트럭이 오너가 된 건 아니고요. 모델 3 하이랜드 오너가 됐는데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보았습니다. 벌써 보기만 해도 엄청 웅장한데 제가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스펙을 조사하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직접 둘러보기 전에 재원표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장이 5682.9, 전폭이 2m가 넘어요. 2032mm, 전고가 1790.8mm, 휠베이스가 미쳤습니다. 휠베이스가 3635mm로 3.5m가 넘어요. 그래서 뒤에 딱 보면은 정말 크기가 너무 웅장해서 이 압도감마저 느껴질 정도인데 지금부터 샅샅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둘러보기 전에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 단순히 이 크기와 생김새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그리고 모터의 어떤 성능까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전기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요. 싱글 모터 있어요, 듀얼 모터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전기차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추가로 트라이 모터가 들어갑니다. 사이버 비스트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출력과 퍼포먼스, 운동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견인력부터 시작해서 차가 가지고 있는 파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픽업 트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제로백이 2초대죠. 싱글 모터, 듀얼 모터는 5초, 6초대라면 픽업 트럭에서 우리가 2초대에 제로백을 상상이나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트라이 모터 옵션을 선택할 시에 2초대의 제로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가격까지만 얘기하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은 보조금은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1억 1천 시작입니다. 싱글 모터가 1억 1천 시작이에요. 듀얼 모터 AWD 4륜구동은 1억 3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트라이 모터는 1억 5천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것 또한 예상이에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2억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확실한 거는 평균적인 엔트리급 모델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그 하이엔드 카를 좋아하시는 분, 소장 가치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몇 킬로와트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전류나 전압의 어떤 그런 수치를 계산을 해보았을 때 123kW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테슬라 측의 주장으로는 최대 547km를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비스트, 즉 트라이 모터를 선택하면은 배터리 팩을 추가로 구입해서 최대 7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에 트라이 모터가 들어올까라는 의문도 있기도 하고 과연 이런 배터리 팩 추가 옵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모든 옵션이 다 들어오길. 사이버 트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뭐죠? 이 방탄 소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구조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동차들을 보면은 프레임 위에 굉장히 얇은 어떤 그 덮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천장 같은 부분은 손으로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얇은 외부의 어떤 구조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외골격 자체가 차량을 이루는 하나의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외골격의 재질이 그냥 단순히 뭐 알루미늄, 철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탄이 된다 그래요. 요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탄 소재긴 하지만 방탄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두들겨 보면, 자, 두들겨 볼게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일반 자동차에서는 이게 텅텅텅텅 소리가 났다면 얘는 땅땅땅땅 소리가 나요.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망치를 두들기면서 시연했을 정도로 소재가 엄청 단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유리 또한 아모그레스 방탄 유리를 좀 사용을 했다 그래요. 물론 옛날 시연 영상에서 절대 안 깨진다고 했지만 깨졌던 어떤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유리 소재와 다르게 굉장히 충격이 강한 유리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논란이 더 있는 게 있죠. 이 차는 깔끔하게 타는 차가 아닙니다. 왁스를 발라서 광을 낼 수도 없고요. 왁스 기계를 사용해서 잔기스를 제거할 수도 없어요. 더럽고 기스난 그 자체가 멋인
그 자동차 그 자체입니다. 정말 오프로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이 휙휙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트렁크를 이용해서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트렁크와 연결해서 거대한 쉘터를 만들어서 캠핑을 다니거나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 판타지 같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퀴입니다. 이게 지금 광각 카메라로 봐서 여러분 실제 크기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보세요. 제 손바닥과 비교했을 때 정말 사이즈가 남다릅니다.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0인치보다 훨씬 커 보이는데, 일단은 타이어 사이즈도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엄청 크고, 이걸 뜯어보면 더 좋겠지만 뜯어볼 수 없으니까 안에 있는 휠 사이즈도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자동차의 휠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이 차는 정말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자동차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타이어를 하나 갈 때도 한 짝에 거의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좋게 넘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외골격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다면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깨질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이 차는 특수 목적용이거나 테슬라의 어떤 팬분들, 좀 하이엔드급 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차량 무게가 무게인 만큼 코일 서스가 아니고 전자식 에어 서스프레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프레션을 사용한 이유는 물론 승차감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어떤 차고의 높낮이 조절, 가장 큰 이유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육중한 자동차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에어 서스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사실 정말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산이 늦어졌나를 정말 집착하듯이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 외골격 구조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면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에서 한 번에 찍어내는 듯한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보니까 그렇게 찍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조사들이 쓰는 팩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를 묶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4680 배터리의 사이즈가 굉장히 지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 소식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납품을 곧 할 것이라는 기사도 올라오곤 하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의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지금 대중화가 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 V4를 지원한다고 해요. 테슬라 슈퍼차저 V4 기준 15분이면은 235km를 갈 수 있는 충전 속도를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배터리 용량인 만큼 배터리 용량 대비 엄청나게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충전구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휠 하우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휠 하우스가 충전구 위치예요. 원래 보통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있거나 앞쪽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휠 하우스에 있어서 충전구가 없는 차량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슬라 슈퍼차저 입구가 보여요. 테슬라답게 정말 복잡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DC 콤보와는 다르게 조그맣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또 테슬라의 어떤 오너로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자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가 열리면은 그 안에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 충전구를 꽂게 되면서 좀 잔기스가 많이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안에 빛이 있어서 정확하게 충전구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어요.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운 기능은 아닙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긴 한데 V2L 기능이 들어갔어요. 근데 현대기 같은 경우에는 한 3.5kWh까지 밖에 동시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사실 뭐 3.5kW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건 어느 정도의 용량일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헤어드라이기 2개 동시에 쓰면 끝나는 용량이에요. 그게 최대 출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11.5kW까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캠핑을 갔을 때 정말 넉넉하게 전기 난로 틀어놓고 헤어드라이기
캠퍼들에게 쓰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정말 재미있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캠퍼들한테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캠퍼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능들이 아니라 집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혹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 어떤 외지에 있을 때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현대 기아의 V2에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이버 트럭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억이 넘잖아요. 전셋집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단이나 SUV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적재 능력 플러스 견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부터 트럭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광각 카메라라고 해서 넓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넓어요. 여기서 뭐 간단한 쉘터를 만들어서 전자레인지나 뭐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음식을 해먹기에도 충분한 공간이고,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최대 적재량이 1134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톤 트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지나가는 트럭들을 보면은 이런데 다 기스나 있고 찌그러져 있고 막 녹슬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은 전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또 1억 얼마라는 가격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게 느껴져요. 지금 현재 전기 봉고차들이 주행거리도 굉장히 안 좋은데 가격대는 아무리 보조금을 받아도 몇 천만 원대를 하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 적재 능력이 1톤이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봉고와 비슷한 적재 능력을 보여주니까 봉고의 불편함이었던 좀 그 주행거리, 짧은 주행거리, 이런 단점을 1억 1천만 원에 나온다는 가정하에 보완을 해준다? 게다가 이런 잔기스, 뭐 녹슨 이런 거 걱정 없이 탈 수 있다? 저는 오히려 1억 1천만 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가성비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제가 아까 사이버 비스트, 즉 트라이모터에는 추가 배터리를 탑재해서 7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뒤쪽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렁크의 넓이를 보면은 충분히 배터리를 추가 탑재를 하고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주행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그 옵션을 추가해도 적재 공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적재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쓴다고 해도 교환하는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게끔 플라스틱으로 한 게 오히려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견인고리를 달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견인력이 거의 5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5톤이라고 한다면은 뭐 웬만한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모터의 출력만 높은 게 아니라 견인력도 뛰어난 픽업 트럭이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들 몇 장 있죠. 여기 부분이 통째로 뜯겨져 나간다던가 이런 어떤 좀 QC, 퀄리티 체크의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모델 3의 하이랜드를 타면서 가장 불만인 게 이 사이드 미러예요. 이 사이드 미러가 모델 3는 작아서 너무 작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사이드 미러는 와, 보세요. 제 딱 손바닥만 한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가 아주 광활하고 넓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만 봐도 정말 도심 주행용이 아니라 오프로드나 험지 같은 길에서 좀 더 시야각을 넓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내는 지금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크기, 저 디스플레이 크기가 18.5인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16인치 노트북을 엄청 큰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캠핑을 즐기면서 혹은 충전 중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기기에 훨씬 더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1열만 그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2열에도 9.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1억 얼마면 전셋집 아니냐라고 했는데 화장실 빼고 다 갖춘 전셋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에서 즐길 거리도 너무 많고 외부에서 즐길 거리도 너무 많은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답게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뭐 우리가 좀 오프로드 자동차라고 하면 실내가 굉장히 투박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 편의 기능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이버 트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스피커도 서브우퍼 2개에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사실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는 차들이 더 많죠. 옵션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서브우퍼가 2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EQ를 조금 설정해서 둥둥거림을 강화시킨다면 차 안이 엄청 웅장한 콘서트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일반 다른 자동차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예요. 국산 제조업체나 외산 제조업체 모두 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성능에 딱 맞는 컴퓨터를 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이만한 성능을 심어놓고 소프트웨어는 아직 여기까지만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들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게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제 모델 3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더 생겼거든요. 현대도 최근에 삼성과 협업해서 SDV로 전환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글쎄요, 26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지금 빠른 기술의 행보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촬영이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사이버 트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식으로 출시가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스펙은 어떨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사이버 트럭을 둘러보았고요. 꼭 시승기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요, 꼭 한번 타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